구축하고 땅 꺼짐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노후한 상수도관이 있거나 지하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서울 전역에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는 지난해 말 완성됐지만 서울시의 비공개 결정에 시민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동구 땅 꺼짐 사고 현장이 이 지도에서 가장 위험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됐던 곳이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사 관계자 등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면 주변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민들도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죠.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증상 같은 거 더 적극적으로. 영동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 땅 꺼짐 사고는 계속되지만 시민들이 위험도를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업 참여율은 미미해서 학사 정상화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학생 전원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하지만 여전히 강의실과 복도에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여전히 의대 수업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수업 지금 듣고 계세요? 아니, 상당히 가동돼 있어서 잘 몰라죠. 교육부가 발표한 40개 의대 복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97%에 이릅니다. 복귀율이 24%로 가장 낮았던 인제대 의대 학생들도 전국 복귀 현황 발표 후 전원 복귀로 뜻을 모으면서 40개 의대 모두에서 학생들의 복귀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은 15개 의대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수강률은 3.8%에 그친다는 반박 자료를 곧바로 내놨습니다. 압박 면담이나 지속적인 문자 같은 강압들로 인해 등록을 우선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료종 측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절망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류상 등록과 실제 수업 참여는 다르다면서 의대협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수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단체 행동 지속 의견이 여전히 의대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의대협 조사가 오히려 압박 속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참여율은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됩니다.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제주 전역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KBS는 10시부터 1시간 동안 1TV를 통해 추념식 실황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현실화에 국내 증시 2% 넘게 급락 출발했습니다. 70포인트 가까이 밀리던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하락폭을 줄이는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8.21포인트 하락한 2467.65에 코스닥은 2.32포인트 밀린 682.5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대기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의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약세가 뚜렷합니다. 기아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5%대 강세입니다. 이 밖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장한 AU 브랜즈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9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약국이 6만 2천여 곳으로 편의점보다 많은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유치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한 약국. 2년 전 약국을 재단장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증받은 책을 포함해 850여 권을 비치해뒀는데 많을 때는 하루 50여 명이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友達と宿題やったりゲームやったりして楽しい。別に普通に来て借りてもいいし、ここで読んであえて勉強してもいいし。 요리 교실도 열어 주민들이 편히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困った時にはそういえばここ薬局だったわって思い出していただいて相談していただくと一番薬局としての機能が持てるのかなと思います。 또 다른 지역의 약국. 7개 점포를 운영 중인 이 약국은 약사와 영양사가 매일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160인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 60%가 배달,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배달하는 사람이 노인들에게 상담을 받는데요. 상담 내용은 다시 약사와 공유해 해결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약국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출장 서비스로 칼 가는 일을 하는 미셸 씨와 자신의 작업실에서 손님을 받는 플라비앙 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칼 가는 장인들입니다. 둔해진 칼날, 가윈날 등을 물레나 숫돌을 이용해 갈아 새 것처럼 되살려 놓는데요. 특히 칼이 손의 일부